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3천, 코스피 3천을 돌파를 했고 이제 5천까지 가겠다는 건데 아마 주변에서 주식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쯤은 내 투자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장이 올바르게 내가 학습을 하며 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좋을 시간일 것 같아서 오늘은 이분의 인사이트를 배우고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동학개비의 상담사, 또 건강한 주식 전도사라는 수식어들이 많은데요. 존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몇 년 오래 기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요즘 워낙 불장이어서 아마 이 대표님을 더 많이 찾는 목소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사실 새 정권 때마다 이 주식이 훈풍인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더 강하고 더 길게 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지금의 주식 시장을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는가요? 글쎄요. 글쎄 한 3, 4년 정도 보면 한국 시장은 굉장히 소외됐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만 투자해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그 시장이 어느 시장이 더 디스카운트 돼 있느냐, 그다음에 그 미래가 어디가 더 밝으냐 결국 그게 결정을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주식시장이 제일 네. 싫어하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 불확실성.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뜻 그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앞으로 한 6개월, 1년을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겠죠. 당장 오늘 좀 이슈 중에 하나를 여쭤보자면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간 그 무력 충돌 계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말지를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전쟁이라는 게 이 주식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여파는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으세요? 글쎄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뭐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불안정하니까. 근데 항상 정치적인 이슈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돌아오는 그렇죠. 이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많은 네. 경우 그런 전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거는 살 기회를 줘요. 네.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막 정치적으로 막 어려울 때 그때 주식을 샀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괜찮겠죠. 그때 근데 살 생각을 못 하죠. 그렇죠. 사실. 대부분 네.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공포가 있으니까 그때 투자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 정치적인 거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이 날 때도 또 돈 버는 회사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자주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죠. 위기나 변수를 어쨌든 기회로 만드는 것도 그렇죠. 저의 몫이라고 예. 보면 되는 그러니까 항상 거네요. 투자가 돼 있어야 네, 돼요. 항상. 그러면은 이제 그 몇 가지 항상 주장해 오시던 것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주식이 한 주에 막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수십만 원 하는 것도 있고 물론 더 이제 저렴한 것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렇게 그냥 시민 입장에서는 뭐 수백만 원 넘는 걸 한 주 사는 것도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 가격을 네. 보지 말고요. 이제 시가총액이 중요하죠. 시가총액으로. 네,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뭐 굳이 어떤 종목을 사는 것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ETF 사면 되죠.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항상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주식은 아직 싸다. 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그러니까 걸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비슷한 회사고 매출액도 비슷한데 미국에 상장된 기업과 한국에 상장된 기업 봤을 때 한국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가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 어떤 경우는 5분의 그렇죠. 1이고 그러니까 네. 한국 주식이 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살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는 물론이죠. 거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은 규모의 매출액인데 네. 미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3배, 4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또 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예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25일에 이제 결정이 난다고 많은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우리는 그래요? 가면 안 돼요. 왜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주식을 사기도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생각.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대표님. 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가게 되면 한국에 있는 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한국을 다 팔아야 돼요. 아, 아직은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아직은 정리 아니요. 안 그 되나요? 다음에 이제 그러면요? 그럼 선진국 네. 투자하는 돈이 네.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서. 네, 너무 작아요. 아, 그럼 우리한테는 이득이 아니네요, 아니, 전혀?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오, 이것만 기다리는 분들도 아니, 되게 그건 많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아,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네, 부분이긴 그래서 하네요. 저는 이거를 사람 잘못 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 들어가면 네. 아, 한국 시장이 이제 선진화됐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 그런 막연한 생각이고요. 네.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아,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과 투자의 생각은 또 완전 별건으로 다르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오, 모르는 부분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코스피 5천 갈 거다라는 공약을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취지의 하나로 상법 개정안도 있고요. 배당학대 정책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표님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떠세요? 거는 굉장히 좋은 그 시그널이죠. 음. 그러니까 정부가 네. 그 주주들의 이익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외국 네. 투자가들이 훨씬 더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데요.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떤 게 그럼 또 필요할까요? 훨씬 더 네.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5천 가는 게 끝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5년 안에 5천 간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만을 갈 수 있어야 되고 네. 2만이 갈 수 있어야 되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1975년에 미국이 퇴직연금 제도의 개혁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 덕분에 50년 동안 우상향한 거예요. 한국도 그런 플랜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들이 좀 정책이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금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금융. 네. 금융 중에 뭐 어떤 부분일까요? 자사운용사가 많아야 돼요. 자산운용.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아야 된다는 아니요, 기업이 의미인가요? 또 많아야 네. 되지만 투자하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 금융산업하면 뭐가 떠올라요? 은행이 떠오르죠. 그렇죠. 미국은 뭐가 떠올라요? 블랙락이 떠오르죠. 그러네요. 아, 그게 생각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 회사가 많아야 돼요. 한국은 투자 회사가 별로 없죠. 네. 미국은 3만 개, 4만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제를 다 풀어야 돼요. 규제를. 네. 아, 우리는 너무 좀 엄격한 너무너무 부분이 있죠. 엄격하죠. 그래서 그런 자사운용사가 못 나와요. 아. 네. 그리고 우리 금융교육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산운용이나 이런 돈을 어쨌든 많이 굴리게 해서 그렇죠. 자산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투자자들도 많아지게 그렇죠. 한다는 결과적이 의미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만 전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크게 하지 말라 이러는 그렇지. 얘기는 하죠. 그리고 네. 뭐 주식은 위험하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자사운용사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규제를 다 풀어야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말하는 건 상법 개정안을 바꾸자는 그거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정부가 말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보시는지. 맞죠. 일단 주주들의 권리가 강화되는 게 주식시장에 무조건 중요하죠. 근데 왜 그런 염려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소송이 남발하는 거 아니냐. 소송이 많을수록 주식시장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요? 그럼요.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긴장해서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돼요.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시끄러워야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엄청나게 그렇죠. 활발하잖아요. 활발하죠. 네. 주주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해야 일어나는 게 되네요. 제일 나빠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조용한 게 안 좋은 조용하게 거예요. 제일 나빠요. 그리고 막 올라가더라도 조용하게 올라가는 거 경영권 싸움도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신문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게 좋은 시장이에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기업도 그렇고. 그거는 너무 과대한 거예요. 왜냐면 주식 가격이 올라갈 텐데요. 부자가 될 텐데.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부자가 되죠? 경영진이 부자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를 좀 낮춰줄 필요는 있어요. 아, 오히려 상속세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싫을 수도 있거든요. 네. 상속세 때문에. 그래서 상속세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그러니까 있죠. 당근은 하나 줘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밸런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코스피 5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도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제일 하셨잖아요. 나쁜 거는 5천까지 갔다가 다시 4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건 없죠. 그거는 네. 오히려 네. 더 불안하게 만들죠. 그럼, 그러니까 주시장은 5년, 10년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 이 국장의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변경돼야 되지 않아요? 바꿔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 그런 관행은 없어야 되고 미국처럼
퇴직연금이 주시장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퇴직연금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양질의 자금이잖아요. 그쵸. 퇴직연금은 20년, 30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이 계속 주시장에 들어와서 받쳐주는 거죠. 우린 사실 이걸 좀 간과하기는 하잖아요. 간과하죠. 왜냐면 퇴직연금의 네.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대부분 원금 보장에 있죠. 그쵸.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네. 이 중산층의 돈이 주시장에 들어오고 그걸 보호해주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나도 노후 준비가 되겠구나. 네. 이제 그걸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계속 그 금융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체질 변화라는 거는 내가 이제 사오던 거 봤던 종목에 대한 이 다양성도 필요해요. 다양성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교육을 시켜야 되죠.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시간에 투자하는 거다. 저희는 왜 무조건 반도체, 무조건 그리고 남의 사는 거, 그 좀 따라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요새 뭐 2차 전지에서 뭐 이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전망은 잘 안 하시지만 종목을 지금 반도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형주를 많이 사잖아요. 우리도 네. 모르게 편견이 많아요. 어떤 그래서 편견이요? 네. 대량 생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도 근데 하고.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는 끝났어요. 중국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조금 옮겨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 머리를 네. 쓰는 거, 머리 쓰는 금융, 거. 금융. 그다음에 그런 케이팝 같은 네.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서비스업에 신경을 써야죠. 근데 우리는 네. 수출만 하다 보니까 대규모 자동차, 철강 그런 시대는 아무래도 그걸로 이제 국가의 가치를 올려왔으니까 또 그랬겠죠. 여태까지 좋았죠. 그러면 말씀은 지금은 이제 그 가치를 넘겼으니까 다양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한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도달하지는 그렇죠. 않았고.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교육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국영수 교육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돈 공부해야지. 돈 공부?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막 경제 수업을 따로 하거나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유태인처럼 어렸을 네.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주고. 용돈 쓰는 거 가르쳐주고. 그렇죠. 지금은 학원 가면 안 되고요. 네. 그 공부 국영수에 하는 거 그걸 투자로 바꿔야 돼요. 아이들 투자로.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항상 줄여서 주식을 투자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게 지금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변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 교육 문화 자체도. 그렇게 다 그쵸? 변해야죠. 그러니까 기존 고정관념을 깨야죠. 우리 애가 공부 잘할 필요 없다는 걸 네. 알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기는 하죠. 쉽지가 않지만 네.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투자자로 많이 좀 가자면 이건 제 질문이기도 한데 시대가 좀 달라졌잖아요. 나라의 가치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 변수라는 형태도 달라진 것 같아요. 매해 생기는 변수도. 이럴 때 좋은 회사를 선별하는 그 대표님만의 좋은 방법이 회사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사람들은 잘 그 실감을 못 하는데 주식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다 네. 자신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주식 고르는 거는. 뭐 어떤 면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 네, 동업할 때 뭘 봐요? 동업. 경영진의 도덕성, 그쵸. 자질, 그다음에 이 회사가 돈을 뭘 마나, 이 회사가 어떤 물건을 만드나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여했다는 전제 하에 한번. 그렇죠. 내가 보는 동업하는 거예요? 건데 동업자가 구하는 걸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전문가는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쵸. 사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지. 내 말을 그러니까 듣지는 그러다가 않으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이 아나보다 나보다 천만에.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고 돈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도 이제 주식에 대한 걸 보실 때, 내가 이 회사에 참여한다면 이런 마음으로 좀 보세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이 주식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대답은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에 이 회사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긴 하죠. 전혀 몰라요. 그럼 대표님은 감을 좀 믿으시는 아니요, 거예요? 감이 그것도 아니라 아니에요? 내가 이 회사랑 동업하고 싶은지 그냥 아닌지. 진짜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이 회사 굉장하네. 음. 매출액이 뭐 50% 올라가네. 궁금하잖아요. 그쵸. 뭘 만들길래 50% 올라가지? 이 회사의 커스터머가 뭐 누구지? 설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그걸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사실 몰라서 남에게 의존하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그쵸, TV에 나오는 맞아요. 사람이 네. 막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아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뭐 네. 이거 뭐 3개월 동안에 올라갈 거다 얘기하는 거는 100% 거짓말이죠. 오늘 정부가 이제 AI 울산 그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여부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코스피가 오늘 3,000도 돌파할 정도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되면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AI 산업에 대한 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AI 산업의 지금 현 시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요? 그렇죠. 옛날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그쵸. 우리 그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그 인터넷이라는 것 그쵸. 때문에 네. AI가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 그러세요? 예, 또 하나 엄청난 시프트가 일어날 거로 보고 그러니까 AI를 잘 이용하는 나라와 네. 그렇지 못한 나라, AI를 잘 이해하는 사람과 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빈부격차가 생길 수가 있죠. 아, 이 자산으로도요? 그렇죠. 그럴 수 왜냐하면 있겠네요. 생산성이 내가 혼자 공부하는 사람과 AI가 날 도와주는 사람하고 생산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게 AI가 IT만의 문제는 이제 또 아니니까. 이거는 그쵸.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기업으로도 봐도 AI를 잘 쓰는 기업은 직원을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출근 안 해도 돼요. 근데 옛날 걸 고집하는 회사는 네.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돼 있죠. 개인도 마찬가지. 이게 저의 주식 공부에 좀 되게 큰 버팀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러니까 AI가.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식 투자할 때도 이 기업은 AI에 어떤 도움을 받고 있을까? AI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투자할 때도 좋은 변수가 될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그러니까 AI가 이제 조금 더 외국 대비 더 실생활돼야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나오면서 소프트웨어는 전부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AI도 똑같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거 하나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죠.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투자자들의 모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막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쏠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엄청 빨리 빼는 것도 있고, 근데 또 그게 나쁘다고만은 못하겠지만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그건 투자가 네. 아니고 그건 도박이죠. 도박이죠. 조언을 좀 주신다면 이거 하지 마.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가격을 맞추는 거로 착각을 해요. 가격으로 가격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 투자. 네, 내가 시간 투자요. 내가 꾸준하게 아이들 사교육비 50만 원, 100만 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해주고 그다음에 과소비 줄여서 투자하고 옛날에 그러셨잖아요. 커피 사 먹지 말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 돈으로 하면 20년 후에 네. 적어도 10억, 20억 될 텐데 왜 바둥바둥하고 그 가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까? 그쵸.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이제 또 까마득하니까 까마득한 게 될까라는 의문도 아니죠. 있고. 내가 사고 팔고 하는 그 네. 노력이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패시브 인컴이거든요. 네. 패시브 인컴이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기업이 나를 노후준비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을 하는 거 내가 일하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요? 맨날 들여다보고 가격 들여다보고 그래서 뭘 얻겠다고요. 이게 생각하는 뭔가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DNA가 굉장히 바뀌어야 되나 중요하죠.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래서 네. 미국도 개인들이 그렇게 할까봐 그 법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에 들어가게 하고 60세까지 못 찾게 한 이유예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전체 나라 자체가 바뀌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그게 필요한데 퇴직연금의 주식비 중에 세계에서 꼴찌예요, 한국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아무래도 쏠려 있죠. 부동산이 전부 예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비중을 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렇죠. 부동산은 사실 사놓으면 그래도 막 영원이 되진 않으니까 이 마음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죠. 부동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근데 내 재산의 35% 이상 넘으면 안 돼요. 30% 이상이요? 네, 35% 많아요. 35%. 아주 많아야 40%. 그리고 또 비싸니까 더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부동산은 상금성이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은퇴를 했는데 집밖에 없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위주의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간다. 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정부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좋은 노후 준비의 수단이라는 걸 알려주고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고 강제로 해야 되고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는 걸 가르쳐 줘야죠. 이게 왜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이 아닌 주식으로 어쨌든 부자를 되게 해주겠다는 뉘앙스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아니요, 가능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그런 투자 문화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문화, 이렇게 퇴직연금이 들어오고 양질의 자금이 네. 들어오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고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네.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문제긴 하죠. 잘못된 그것도 그쵸? 편견이에요. 이게 그래요? 외국인은 장기 투자해요. 한국 사람이 장기 그쵸? 투자 안 하지? 근데 왜 많이 빠지고 최근에는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그 절대 그렇지 근데 않아요. 그럴 거면 국장을 좋게 만들어야 이들도 더 장기로 하게끔 되기는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안 좋아하는데 외국 사람이 뭐 들어오라는 게 우리나라 그렇겠죠. 투자 안 하면서 외국 사람 네. 들어오라 이거 그건 좀 이기적일 수는 있긴 그러니까 하겠네요. 우리가 금융교육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캐피탈 마켓을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표님이 진짜 이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금융 교육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일단 부자가 되라고 해야 돼요. 공부 잘할 필요 없다. 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면 영리해라. 네. 그래서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투자.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했던 것처럼 네. 내가 내 돈을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내가 기업의 일부분을 소유한다는 거죠. 네. 소유한다는 게 그 얘기죠. 그죠? 그걸 어린이 때부터 가르쳐 주라는 그렇죠. 의미시네요. 내가 매일 맥도날드 먹는데 맥도날드 주식 사면 네가 맥도날드의 주인이다. 저희는 보통 용돈기 입장으로 첫 교육을 그러니까 받잖아요. 돈을 일시켜라. 그리고 큰 부자가 되라. 이렇게 흐르는 돈을 배워야 되는 네, 의미시네요. 큰 부자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형수 교육만 해요.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 안 가면 어때요? 이제 AI가 다 해줄 텐데. 생각을 바꿔야죠. 엄마들이 바뀌어야 돼요. 엄마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이게 전반적으로 엄마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야 돼. 바뀌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부자학교 대표님이신데 저 같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직장인들한테 부자가 되려면 요 세 가지만 지켜라. 첫 번째는 절실해야 돼요. 절실이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겠다. 내가 은퇴할 때는 돈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절실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금융교육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어른이 돼서 해도 늦지 않나요? 당연하죠. 괜찮아요? 네. 그래서 금융교육을 해야 돼요. 주식 공부. 그리고 액션. 액션 네.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이제 거요. 백 사지 말고 네. 놀러 가지 네. 말고 그 돈으로 투자해라. 근데 주식 공부가요. 이게 기업을 잘 알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타겟팅도 되겠지만 진짜 무턱대고 오늘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좀 사회 이슈를 먼저 봐야 하는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에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뭐 아니, 관심이에요. 서적으로 본다면. 아니, 이렇게 너무 우리는 학원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쵸. 공부해야 된다고 딱 생각하니까. 이것도 주식도 그쵸. 주식도 무슨 책을 사야 되냐고 그건 아니고요. 네. 관심이에요. 관심. 오늘부터 내가 주식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계좌 열어야죠. 그게 시작인 거군요. 그렇죠. 계좌 열고 그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주식 한번 사볼까? 근데 요새 네. 누가 ETF 얘기하던데 S&P 500 ETF 사볼까? 코스피 200 사볼까? 네. 궁금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액션 없이 그리고 제일 나쁜 거는 내가 공부 다 한 다음에 투자할래. 그건 최악이죠. 아까도 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시간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시작해야죠. 그리고 절실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렇게 지금 사회 인사이트를 많이 갖고 계신 입장에서 지금 정부가 계속 코스피 5천, 뭐 3천은 이미 넘었는데 코스피 5천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시장이 너무 가파르면 네.
그것도 좋지 않아요. 거품이 될 수 있다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 8% 그렇게 해서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지금 갖고는 그거는 예, 괜찮아요? 너무 디스카운트 됐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요? 한국 싸요. 아, 굉장히 싼데 네. 이게 막 5천 갔다가 다시 또 3천 되고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너무 실망할 것도 아니고 계속 한국 주식시장이 아시아의 그 선도 그룹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미국은 어떻게 했나? 홍콩은 어떻게 했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했나? 그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이제 금융기관의 중심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되면 안 돼요. 자산운용사가 돼요. 미국처럼 블랙락이 나와야 되고 블랙스톤이 나오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자산운용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규제가 다 풀려야 돼요.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걸 많이 차차 풀어간다면 코스피 5천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선 과한 수치는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죠. 그래요? 더 올라갈 미국이 수 있다고 보세요? 50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미국 50년 동안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그렇게 네. 한국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 올라가는 편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처음에 1980년, 75년에 그 퇴진연금의 DC형이라는 거 401 K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미국은 모든 거를 다 암울했어요. 미국은 모든 걸 다 일본한테 뺏기고 한국한테 뺏기고 다 뺏겼죠. 근데 금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죠. 네, 그렇죠. 한국도 그 모델이에요. 그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국민 이제 모두가. 한국 시간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네. 왜요? 너무 잘못된 데로 와 있어요. 이미 쏠려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아니, 전부 네. 이 시스템이 잘못돼 있죠. 교육 시스템. 전부 국영수 가고, 학원에 가고, 창업 안 하려고 그러고, 금융교육 안 했죠. 이제 그거를 거꾸로 해야죠. 그럼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되면 망해요. 지금 중국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금융산업에 대해서. 그래요? 네, 중국도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됐을까? 금융이구나. 왜 커졌을까? 아니, 왜 잘못됐을까? 일본. 잘못됐을까? 네, 그때요? 일본은 30년 내내 하락했죠. 그렇죠, 하락했죠. 전부 부동산에만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거는 자산이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아니, 새로운 네, 그 그렇네요. 매출을 창출한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은 그냥 올라가는 거지. 중국도 한동안 엄청 부동산 대출 그거를 풀어주고 그랬잖아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일본이 저래서 망했구나. 그래서 그래서 주식이 중요하구나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산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한테 금융을 가르쳐 주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안 가르치죠. 그쵸. 아무래도 특정 진짜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을 하지 않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사, 네. 변호사 하는 게 아니고 금융인이 많이 나와야 돼요. 투자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는 자꾸 의사는 혼자만 보는 거잖아요. 네. 이제 큰 부자가 나오는 거는 창업한 사람, 금융인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이 각자 내가 워런 버핏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임하면 왜? 그러니까 부자가 되겠다 이런 안 그럴 마음으로 이유가 볼수 뭐가 있을 것 있어요? 우리 같아요. 애가 10살인데 나도 워런 버핏까지 부자 될 거야.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나는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런 애는 미안하지만 부자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한국이 되는 그날까지 오늘 올바른 투자법 이렇게 불장 속에 올바른 투자법을 한번 또 그 존니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